레이싱 드론 아토미의 마포나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론 제작을 위한 전기전자 기초 2편 FC와 ESC에 대한 전기전자 기초 강좌를 해보겠습니다. 앞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기전자 부품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그 지식, 그 중에서도 오메 법칙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메 법칙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드론 제작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품인 FC 그리고 또 ESC에 대해서 한번 깊게 오늘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FC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플라이트 컨트롤러인데요. 비행 제어기가 되겠습니다. 이 비행 제어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드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품이 되겠죠. 여기 이제 그림에 보이는, 영상에 보이는 이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디비사의 이제 F7 그 올인원 FC가 되겠는데요. 이 FC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MCU라고 해서 CPU 같은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CPU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이 CPU가 하는 일이 이제 그 PID 컨트롤러가 탑재가 돼서 이렇게 이제 드론이 공중에서 자세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조종기에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조종기가 딱 움직인 만큼만 드론이 공중에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제어를 해주는 부분이 이 PID 컨트롤러인데요. 이 PID 컨트롤러는 결국은 프로그램입니다. 그 베타플라이트도 그렇고 아이나브도 그렇고 뭐 픽스호크도 그렇고 다 이런 그 PID 컨트롤러가 조종기에서 들어오는 이제 RC 커맨드 값을 가지고 그 PID 컨트롤러를 통해서 모터 ESC를 구동시키고 모터를 또 구동시키게 되는데요. 그런 이제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결국은 프로그램이고, 그 프로그램이 돌려면 결국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컴퓨터의 CPU에서 돌아가는 거니까요. 그 CPU에서 CPU가 돌아가는 것이 이제 MC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MCU를 탑재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 결국은 이 FC가 되겠죠. 이 FC에는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올라갑니다. MCU도 뭐 올라가지만 기본적으로 자이로는 필수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이로가 이제 뭐 하는 건지는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세의 위치값, 그리고 가속도계가 이제 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그 방향, 그거를 이제 그 수치로 정보로다가 바꿔서 결국 이 MCU한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 FC 안에 들어가게 되겠고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자면,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MCU가 이렇게 FC 위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품, 이 MCU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 이렇게 자이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 자이로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2개까지 탑재된 FC들도, 그 레이싱 드론용 FC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2개의 자이로 가지고 서로 이제 보정을 해서 보다 안정적인 자이로 값을 이 MCU한테 전달을 해주는 기능도 하고 있고요. 이 자이로 안에는 또 이제 가속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액셀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액셀러로미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는 거는 기체의 이동 방향입니다. 어느 쪽으로 지금 가속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기체가 이동하는 방향을 MCU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 이렇게 부품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뒷면을, FC의 뒷면을 보면 이건 이제 그 통합 FC여서 그 이제 전원부가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전원이 들어왔을 때 그 전류량이 얼마만큼 지금 소모가 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전류 센서가 이 전원부 앞쪽에는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커런트 센서라고 하는데요. 예, 전류계라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이 LC 필터. LC 필터의 역할은 그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전압의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깨끗한 전압을 이런 다른 부품들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라믹 컨덴서가 이렇게 달려 있죠. 세라믹 컨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압의 안정화의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SD 카드를 꽂을 수 있는 형태로도 되어 있고요. 이 이제 스피디비 FC 같은 경우나 그 마텍의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SD 카드를 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D 카드를 FC에 이렇게 꼽아서 블랙박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스피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아예 보드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SD 카드를 꼽지 않아도 블랙박스의 그 로그를 이 플래시 메모리 쪽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D 프로세서가 뒷면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기다랗게 달려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칩이 그 하는 역할이 그 우리 OSD 고글로다가 보는 화면에다가 글자를 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OSD 프로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BC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C 필터와 이제 컨덴서가 이제 합쳐져서 같이 이제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압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전압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전압을 조절해주는 BC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건 이제 스피디비에서의 그 BC의 이제 구성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스피디비 같은 경우 이제 3개의 BC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5V로 뽑아낼 수 있는 BC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또 이제 9V로 뽑아낼 수 있는 BC가 이렇게 이제 5V 2개, BC, 5V BC 2개, 그리고 9V BC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C에는 크게 보면 이렇게 6개의 핵심 부품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 드론을 그 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부품들이 그 전자 부품이죠. 이 전자 부품들이 FC에 이제 그 보드 위에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품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전자 변속기가 되겠습니다. 전자 변속기는 결국 모터를 제어해 주기 위한 그런 전자 부품인데요. 앞전에 이제 그 강좌에서 우리가 이제 모스펫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게 모스펫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전류량을 조절을 해주는 어떤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부품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모스펫을 가지고 결국은 이 모터로 보내주는 전류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모터의 이 삼상 전원을 3개의 선에 전류를 스위칭해서 보내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자세하게 이제 보면은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있고요. 플라이트 컨트롤러 단에서 우리가 이제 뭐 D샷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이 ESC에 MCU에 그 어떤 이제 신호를 보내게 되죠. 이 신호는 이제 결국은 말하자면 그 조종기의 스로틀 신호가 되겠죠. 스로틀을 올리면 이 플라이트 컨트롤러에서 자 지금 조종자가 그 스로틀을 올렸으니까 그 모터 쪽으로 보다 많은 전류를 보내줘라 라는 이제 그런 신호를 ESC에 보내주게 됩니다. 이 ESC는 그 자체적으로 그 옛날 ESC는 사실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 ESC는 단순하게 그냥
그 PWM 주파수를 바로 이제 그 수신기에서 이렇게 스로틀 신호를 바로 보내주게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이제 사용하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다 디지털 제품이기 때문에요. 디지털 신호로 주고받습니다. 예, 그 디지털 신호를 주고받으려면 ESC에도 MCU가 있어야 되겠죠. 즉 CPU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CPU가 신호를 받아서 이 모스펫한테 그 전류의 세기를 어느 정도로 하라라는 그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 신호는 결국 이제 그 게이트 드라이버라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센서를 통해서 이렇게 그 모스펫한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스펫은 그 값을 가지고 전류량을 조절하고 모터에 삼상 그 전류를 회전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터가 돌아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ESC, 통합 ESC인데요. 통합 ESC를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 케이스를 열어보시고 이렇게 딱 보시면 위에 뭐 이렇게 바둑판 이 네모나게 생긴 이런 이제 센서들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것들이 모스펫이고요. 뒷면을 보시면 이제 그 모스펫 드라이버가 이렇게 ESC가 4개니까 4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MCU가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통합 ESC다 보니까 전원부가 있고, 전원부의 앞에는 반드시 이 커런트 센서가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전류계죠. 이 전류계들이 달려서 이제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류량을 측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측정된 전원은 이제 이 신호선을 통해서 FC로 보내주게 되겠죠. 이제 뭐 이런 이제 세라믹 컨덴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압의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이런 컨덴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FC와 ESC를 가지고 배선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배선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통합 ESC와 통합 FC를 사용을 할 때는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예전에 뭐 개별 ESC 쓰고 할 적에는 사실 이 배선 부분이 좀 상당히 복잡했었는데요. 요즘은 거의 뭐 통합 ESC나 통합 FC를 사용을 하시고, 또 이제 같은 회사의 제품들끼리는 이렇게 이제 소켓이 서로 배선이 딱 맞게끔 회선도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소켓에 이렇게 선만 꼽아 주시면 2개가 딱 그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좀 그림을 자세하게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일단 그 회선 중에 하나 이제 배터리 회선이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이제 그 전원부 쪽에서 들어오는 전원을 그대로 이제 FC에 보내주는 V벳 전원이 되겠죠. 전원이 그대로 이제 16.8V면 16.8V, 뭐 14.2V면 14.2V의 전압이 그대로 가는 FC 쪽에 보내주는 회선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S1, 2, 3, 4 요 선은 모터의 신호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 모터의 그 MCU에, ESC의 MCU에 그 전달해주기 위한 FC와 ESC 간의 그 신호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즉 모터 1번, 모터 2번, 모터 3번, 모터 4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선이 있죠. 플러스 선이 들어가면 반드시 마이너스 선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런트는 지금 현재의 그 우리가 이제 전류계에서 측정된 전류값을 전달해주기 위한 커런트 센서가 회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텔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BLE-S에는 텔레메트리가 그 S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BLE-3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ESC의 그 텔레메트리를 지원합니다.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RX, TX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RX는 받는 그 신호를 말하는 거고요. TX는 보내주는 신호가 되겠고요. 그 보내주는 신호에 어떤 정보 값을 실어서 보내주는 정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텔레메트리라고 하는데요. 무슨 정보를 보내주냐 하면 ESC의 정보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ESC의 현재 온도라든지 정상인지 뭐 비정상인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또 그리고 뭐 RPM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텔레메트리 선을 통해서 FC 쪽에 보내주게 되고요. FC는 이제 이걸 받아서 그 OSD에 우리가 이제 텔레메트리 정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해서 OSD에 띄워주는 그런 기능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연결되는 선이 텔레메트리 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이 FC와 ESC는 이 정도 이렇게 이제 배선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오늘은 그 FC와 ESC에 대한 그 보다 좀 자세한 얘기를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이제 FC와 ESC의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그 드론을 레이싱 드론을 내가 제작하고 또 어떤 이제 그 배선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배선도를 이제 딱 보고 내가 어디에 배선을 해야 되는구나 라든지 또 어떤 센서들이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거구나 뭐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아실 수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계속 뭐 앞전에도 저희가 이제 계속 제가 그 강좌를 통해서 그 보다 이제 좀 깊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번 강좌를 통해서 이 내용만 알고 계시면 앞전에 제가 했던 그런 좀 보다 조금 깊은 강좌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비행하시고요.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포나루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